안녕하십니까. 사리스마의 농사직설. 오늘은 화훼 쪽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화분들, 관상을 위해서 키우는 화분들에도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온도가 사람이 살기 적합한 그 실내잖아요. 그러니까 연중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시설 내 재배하는 것처럼 해충이 연중 발생을 해요. 관음죽에 해충이 있다고 해서 의뢰를 하신 거고, 현미경으로 잠깐 살펴봤습니다. 관음죽을 키우시는 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깍지벌레, 육안으로 관찰은 되지만 사실 처음에 아주 어린 약충들이 활동할 시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기 좀 힘듭니다. 얘들이 어떤 해충이고 어떤 가해를 하고 어떻게 방제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멀리서 한번 볼까요? 잎 형태가 이렇죠. 잎이 그렇게 큰 잎은 아니고요. 요거를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각 눈금 하나가 1mm 정도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보면 한 6m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지저분한 부스럼 같은 게 막 보이죠. 이게 이제 멀리서 보면 가루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심한 곳은 제가 지금 밑에 껍질을 하나 벗겨놨는데, 자, 요게 두텁게 덮여있는 연결된 깍지를 벗겨낸 그 껍질입니다. 깍지입니다. 이게 덮여있었던 부위가 바로 윗부분이에요. 붙어있던 깍지를 벗긴 겁니다. 자, 이 깍지벌레의 종을 동정을 하려고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흔히 뭐 저희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부스럼같이 앉으면 굴 깍지벌레라고 많이 판단하시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양난 깍지벌레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양난 깍지벌레의 일종 같아요. 그 깍지의 형태가 계란 후라이 같이 생겼습니다. 둥글게. 그리고 그 계란 후라이 같은 걸 깍지를 벗겨보면 안쪽에 암컷 성충과 함께 약충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어요. 하나 벗겨볼까요? 네, 요걸 한번 벗겨볼게요. 요거 큰 거 있죠. 얘를 한번 까 뒤집어 볼게요. 이게 안에서 지금 그냥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메스 끝이거든요. 메스의 끝이 이 정도로 보입니다. 이게 메스의 끝이에요. 자, 보이시죠? 이게 암컷의 성충이에요. 얘들은 활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지금 얘는 성충만 보이거든요. 엄청 작아요. 1mm도 안 될 거예요. 이 전체 잎이 5mm니까 한 0.5mm 될려나? 옆에 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조금 큰 거로 한번 볼게요. 자, 요거도 한번 뒤집어 볼까요? 어떤 건 막 살아서 움직이기도 해요. 아직 살아있는 것들도 있어요. 깍지 안에 이 지금 깍지가 뒤집어진 게 이거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저기 살아있는 애들이 있네요. 색깔이 선명한 애들 있죠. 얘들이 살아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은 앞으로 기어 나와서 다시 이런 깍지를 만들고 또 번식을 하겠죠.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의 아래 위가 불과 그 0.5mm가 안 된다는 거죠. 유심칩의 두께가 한 1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 안에 더 작은 크기의 이런 약충들이 모여 있고요. 이 깍지벌레 저건 양난 깍지벌레의 일종인 것 같고, 디아스피스 보이스 두발리, 다른 형태의 깍지벌레일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그 관음죽의 양난 깍지벌레에 대해서 좀 검경을 하면서 알아봤고요. 자, 이 깍지벌레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나? 그게 더 궁금하시죠? 근데 깍지벌레는 사실 그 종에 따라 그 약의 저항성이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생육기의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깍지벌레류를 잡는 약은 거의 비슷하고요. 살충제 작용기작 16번에 해당하는 약인데 뷰프로페진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곤충 생장 조절제라고 해요. 곤충의 탈피를 억제하거나 교란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기작의 약인데, 이 뷰프로페진 들어간 약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깍지벌레 약은 이 뷰프로페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곤충과 사람 간의 선택 독성이 우수해서 탈피를 하지 않는 포유류나 어류에는 굉장히 안전해요. 척추를 가진 동물에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전합니다. 그래서 도심 수목 방지에도 많이 쓰는 형태의 약인데 15번, 16번에 해당하는 그 곤충 생장 조절제에 해당하는 약이, 근데 이 뷰프로페진 같은 곤충 생장 조절제는 탈피를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탈피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탈피를 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을 때는 그 약이 아무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충이 죽는 시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항상 거기다가 다른 약을 하나를 섞어줍니다. 빨리 죽으라는 거죠. 약의 상승 효과를 노리고 이제 그렇게 넣어주는 건데, 그런 계통의 약들이 보면 대부분 그 작용기작 4번에 해당하는 약들, 뭐 디아메톡삼, 아세타미프리드, 디노테피란, 이런 약들을 하나 더 그 뷰프로페진에 넣어줌으로써 약성이 발휘되는 기간, 스피드 이런 걸 좀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속효성을 더 높일 뿐더러 침투 이행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살포를 하게 되면 식물의 조직 속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식물 조직 속에
아니면 그 물관에 어떤 그런 쪽에 유입이 된 약재를 흡즙함으로 인해서 체내로 받아들이게 돼요. 한 가지 약재로만 만들지 않고 두 가지 약재를 그렇게 혼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침투 유행성 약재를 넣는 이유들은 그런 이유도 있다. 제가 많이 처방하는 약 중에 바이엘에서 만든 시반토라는 약이 있어요. 진딧물과 더불어 깍지벌레가 잘 죽습니다. 블로피라디피론이라는 약이고 또 속효성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요. 습식을 저해하는 그런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약을 쳤을 때 신속하게 어느 정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침투 유행성이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약이 그 나무 주사에도 많이 사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약을 사용하면 식물 체내에서 물관을 이용해서요 식물 전체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약을 살포를 하게 되면 약이 접촉되지 않은 부위에도 이 약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달이 됩니다. 내가 약을 칠 때는 없었던 새로 자라 나온 신초 부분 있죠. 자, 한 3, 4일 전에 약을 쳤는데 4일, 5일 지나고 보니까 싹이 요만큼 더 컸어요. 거긴 내가 약을 안 쳤음에도 불구하고 침투 유행성이라는 그 어떤 성질 때문에 체내나 이 식물 조직 내에 있던 그 블로피라디피론 이 성분이 그쪽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죠. 약을 안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약의 효과가 발휘가 됩니다. 진딧물류는 당연하고 깍지벌레류, 야외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미국 선녀벌레라든지 갈색날개 매미충, 이동성이 좋은 벌레들에도 이런 약들을 사용하면 좋죠. 흡집하는 해충에 대해서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블로피라디피론 이 시반토란 약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침투 유행성 때문에 더 추천을 합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뷰프로페진, 깍지벌레 약의 주를 이루는 그 뷰프로페진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약들 중에 이름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 메머드, 킬충, 히어로, 바람탄, 팜깍지왕, 백상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그 성분을 가진 약은 많지만 대부분 뷰프로페신이 주 성분이 되고 그 외에 작용기작 4번에 해당하는 계통의 약들을 합제로 만들어서 약의 속효성을 조금 더 높인 그런 형태의 약들이 주를 이룹니다. 뷰프로페신이 안 들어간 이런 시반토라는 약도 있고요. 요거 말고도 제가 또 가정원예에 많이 소개하는 약이 같은 바이엘에서 생산된 약인데 그 모벤토라는 약이 있어요. 모벤토라는 약을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피로테트라멧 요게 작용기작이 23번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던 쪽의 계통의 약이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해 오던 것과 좀 차별화되어 있어서 저항성에서 좀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있고요. 이 약도 침투 유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의 전달이 굉장히 빠르고 이 약의 또 장점 하나가 뭐냐면 응애류까지도 방제가 가능해요. 물론 모든 응애가 다 방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가 동시에 다 방제가 되는 그 약이 스피로테트라멧 작용기작 23번 바이엘의 모벤토란 약이 있어요. 이런 약들을 가정에서 활용하시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그 부산에 있는 모 장례식장입니다. 거기 벤자민에도 이제 이런 형태의 벌레가 붙었다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동일합니다. 깍지벌레인데 종류만 달라요. 하얀 솜털처럼 붙는 그런 형태의 깍지벌레입니다. 오늘 제가 그 깍지벌레에 대해서 방지하는 약 중에 좀 추천을 드리자고 하면 가정에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약들을 다 구비해서 쓰기가 힘드니까 모벤토 괜찮습니다. 이 약 괜찮고요. 응애류, 진딧물류, 깍지벌레류 모두 등록이 돼 있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약이 문제가 아니고요. 깍지벌레라는 그 말의 깍지가 말 그대로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걸 뭐 쓸데없이 만들어 놨겠어요. 쟤들이 힘들게. 약을 치면 저 보호막 안으로 약이 침투가 되게 힘듭니다. 약을 보통 한 번 정도 처리해서는 그 밀도를 줄이기가 좀 힘들고요. 어차피 식용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3일 정도의 간격 정도 두시고 2회 내지 3회 정도 연속 살포를 했을 때 굉장히 밀도를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사리스마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